우리는 미국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각종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이 거시적인 미래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주식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 두 가지를 보면 주택 착공과 자동차 판매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서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 지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일자리 급증, 호재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동부가 신규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호재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해석을 해서 주가가 호재인데도 악재로 돌변을 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죠. 4월에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서 주식이 이번에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행지표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경기의 변동에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허가는 대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 허가는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가 됩니다. 투자자가 선행지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업종과 추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지표들을 보면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고 있죠. 청구액 증가는 불황 시작을 또 감소는 인플레이션 시작을 또 선행하게 됩니다. 신규 건축 허가는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문이에요. 소비자 신뢰도는 소비 심리가 상승하면 경기 호전, 위축되면 GDP 감소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라고 하는 통화 공급은 이 통화량 증가는 저금리와 투자 증가를 의미하고 통화량 감소는 그와 정반대를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두 가지의 경제 지표는 자동차 판매량 변화, 또 하나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브리핑 때 가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주택 거래량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변동이 심한 자동차 판매량은 불황의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건강 여부는 미국 경제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 생산은 미국 GDP의 약 3%에서 5% 사이,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미국 내에서 최대 제조업 분야 10%의 고용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정치,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에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섹터에는 타이어, 유리, 알루미늄, 자동차용 철강까지 여러 분야의 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지 또는 회복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암시하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중요성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될 때 주택 착공과 함께 가장 먼저 감소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 가장 먼저 자동차나 주택 같은 고가 품목의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의 변화는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선행 지표 중에 하나예요. 특히 미국 국민들의 손과 발이죠.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죠.
또 한 사람당 차 한 대씩 다 있어요.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 자동차 판매량의 변화는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장 빠른 선행 지표가 됩니다. 자동차 판매량과 함께 주택 착공,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감소하고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 판매량, 주택 착공. 실제로 신규 주택 판매량은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날 때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신중한 소비자들이 고가품 구매를 미루고 억제되었던 수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을 할 때쯤이면 주식시장은 이미 저점에 바닥을 치고 상승 중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각종 지표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정도로 빠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할 때 이런 경제 지표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해서 경기 침체 시작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 두 가지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표예요. 바로 실업수당 청구 실적. 그 전주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항상 말씀드리죠. 선행 지표 중에 이 하나를 구성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이 실업자 제열에 들어섰다는 이 사실은 생산업계의 모든 업종들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일찌감치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실업수당 청구는 경기 회복에 앞서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도 나왔죠.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는 실업률, 비농업 분야의 취업 인구, 평균 노동시간 이거 중요합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에 관한 주요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노동부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최근 1개월에 대한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처럼 이 자료도 주식시장 개장 전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들보다 주식시장에 더욱 임팩트가 큰 경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2일 금요일 정규장이 열리기 1시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이 지수들을 보면 10시 반에 열리기 전에 9시 반부터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이번에는 발표 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월스트리트가 그달의 거시경제적 경향을 수립을 하도록 돕고 이것은 주식시장의 추세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실업률과 평균 노동시간이 이 보고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산출한 실업률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농업 분야의 취업 인구를 검토할 때 고용 증가나 감소가 각 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업종에만 집중되어 있는지를 또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제조업종의 고용은 정체 또는 하락한다면 모든 경제 부문이 흥청대고 있을지라도 그리 좋은 경제 성장 신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용보고서를 브리핑해 드릴 때 서비스업은 얼마큼 늘었습니다. 제조업은 얼마큼 줄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는 평균 노동시간도 산출합니다. 사람들이 일한 시간을 측정한 것이죠. 경제활동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추가 고용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 추가 고용하게 되면 그 전에 기존의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시에는 직원들을 해고하기 전에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을 하게 됩니다. 경기 회복기에 평균 노동시간이 상승하는 것은 고용주들이 직원을 늘리려 한다라는 최초의 신호가 될 수 있어서 매우 낙관적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용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에서 4.2%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과 동일하고 시장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노동 인구 참여율은 62.5%에서 62.6%로 조금 상승했습니다.